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개봉 48시간 만에 이 SF 스릴러는 모든 것을 압도하며 70개국 이상에서 1위를 차지했다란 프랑스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를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악플러들에 의해 망작이란 꼬리표가 붙은 넷플릭스 대홍수가 3일째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전세계 71개국 1위, 93개국 올킬 탑10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영화를 망작이라고 조롱했던 악플러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넷플릭스 영화 대부분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1위에 올라 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첫날 호기심에 1위에 오를 수 있지만 3일째 압도적 1위는 이 영화가 입소문까지 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를 비판하는 것이 악플이냐? 이 영화는 비판받을 수 있지만 노골적으로 폄하하며 망작, 졸작이라는 수식어로, 그리고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하며 재밌게 봤다는 사람까지 조롱하며 폄하하는 행위를 악플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혐오만 조장하는 악플러들보다 건전하고 논리적인 비평가들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일부 영화 리뷰 유튜버들도 어떤 영화가 나오면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이런 악플러들의 입맛에 맞게 망작, 졸작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남발하며 이런 악플러들을 더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이 영화의 흥행을 이야기하는 프랑스 언론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 장편 영화의 재난 시나리오는 플랫폼 구독자들을 대거 매혹시켰습니다. 크리스마스 코미디가 넷플릭스에서 성공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샴페인 프라블럼과 마이 시크릿 산타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팬을 확보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만 스트리밍 거대 기업은 연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여 덜 마법적인 계획을 가진 온라인 작품들을 배치했습니다.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은 아가사 크리스티 스타일의 범죄 소설 팬들을 빠르게 매료시켰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조회되는 콘텐츠 10위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은 한국에서 온 예상치 못한 도전자에게 전복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인기 있는 국가인 이 최신 SF 작품 대홍수는 지난 금요일부터 공개되었음에도 이미 구독자들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플릭스 페트롤이 보도한 수치에 따르면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로코, 캐나다, 프랑스 등 70개국 이상이 이 작품을 현재 가장 좋아하는 픽션으로 꼽았습니다. 이 스릴러의 숨막히는 시나리오는 분명히 국제적 성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줄거리는 장르 팬들을 지구상에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종말의 날로 데려가며 대홍수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영화는 인공지능 개발연구원 구한나와 그녀의 어린 아들이 완전히 폭력적인 바다로 가라앉는 건물에 갇힌 여정을 따라갑니다. 여기에 보안요원 희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피시키려 합니다. 디스토피아, 시간 루프, SF가 혼합된 작품으로 투마로우와 사랑의 블랙홀을 연상시키는 대홍수는 화려한 장면과 김정호 감독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 관객에게 질문하는 더 친밀한 장면들을 번갈아 오갑니다. 출연진 중에는 넷플릭스 팬들이 이미 오징어 게임 시즌1 218번으로 출연 중인 박혜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시리즈의 성공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는 이제 한국 영화계의 슈퍼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배우는 주인공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젊은 여성과 그녀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역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봐요. 새 주인공을 동시에 따라가는 프로젝트는 처음이었는데 그게 정말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촬영이 진행될수록 영화에 대한 애착은 더욱 커졌습니다라고 그는 미국 언론에 말합니다. 다음은 대홍수를 시청한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이미 사랑의 블랙홀, 퍼시픽 림, 미키 17 등 몇몇 작품에서 활용된 테마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특수효과가 매우 성공적이고 상황이 고통스럽더라도 단순한 재난 영화는 아닙니다. 주제가 다루는 방식은 매우 정교합니다. 영화를 너무 무심코 따라가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마지막에. 평범한 재난 영화를 기대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아니었어요. 이야기는 매우 잘 만들어졌고 한동안 우리를 어둠 속에 남깁니다. 이미지들이 인상적입니다. 이 영화는 꽤 좋은 놀라움입니다.
이 영화는 매우 강렬하게 시작해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전체적인 연출, 배우들 그리고 특수효과의 현실감이 훌륭한 쇼를 선사합니다. 이 영화는 매우 좋은 SF 영화인데 재난 영화가 아니거나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평점이 나쁩니다. 그런 이유로 영화를 깎아내리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런 평가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동의합니다. 그래픽과 효과가 훌륭하다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독창적이고 잘 전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티셔츠에 오류가 있으며 이야기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횟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2번 보세요. 매우 멋진 연출, 매우 독창적인 대본, 그리고 아름다운 특수효과, 연기가 매우 훌륭하고 반전과 전개에 한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1시간 48분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재앙과 퍼즐이 섞인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매우 잘 짜여진 작품으로 이 영화를 이해하고 즐기려면 마음을 열어야 하며 우리를 깊은 반성으로 이끌려 합니다. 제 리뷰를 덧붙이자면 영화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덧붙인 낮고 비판적인 지적을 보았습니다. 보통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마음을 맡기면 됩니다. 저는 재난 영화를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였습니다. 영화는 꽤 스트레스가 많고 모든 감정을 겪게 만듭니다. 영화 마지막에 인터스텔라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인간의 정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인간의 초월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 해석이 다르겠지만 대본은 꽤 명확하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좋고 독창적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비판하긴 하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영화를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매우 잘 짜인 작품이었고 배우들과 스태프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정말 훌륭해요. 정말 따라가야 좋아할 거예요. 좋은 SF 영화예요. 훌륭하고 독창적인 대본을 가진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재난 장르였고 이후에는 SF로 향합니다. 픽션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영화는 강력히 추천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부정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영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평점을 조금 올리기 위해 별 5개를 줬어요. 이 영화는 정말 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인셉션을 좋아한다면 더 그렇죠. 이 영화는 장르 내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복잡한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 1시간 50분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추천합니다.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영화의 밤입니다. 이 영화는 재난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SF입니다. 순수한 재난 생존 영화를 원한다면 당신 길을 가세요. 이것은 제작진의 큰 홍보 실수이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배우들도 꽤 훌륭하고 이미지도 훌륭하게 연출되었으며 이야기도 독창적입니다. 다른 영화 및 내러티브 개념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인간의 감성과 감정을 중심으로 한 AI라는 아이디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좀 낮은 평점이 있는 리뷰들은 소름 끼치기도 해요. 스포일러는 피하고 싶지만 이 영화는 재난 영화가 아니고 네네 티셔츠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주 좋은 영화예요. 솔직히 말해 좋은 영화였습니다. 이미 언급된 주제로 저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종은 로봇과 다르며 인간성과 사랑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이를 위한 어머니의 모습도 포함됩니다. 기생충처럼 예상치 못한 감정은 처음에 짜증에서 눈물, 이해 불가로 빠르게 흐르고 캐릭터가 책임을 지면서 관객은 마침내 캐릭터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 모성 본능은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며 정제되며 마지막 왜 나는 계속 6살이지? 라는 질문이 처음의 고통보다 더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녀의 폴로 셔츠에 적힌 숫자는 AI 시험을 나타내며 AI가 사람들을 출력해 지구로 보내 새로운 인간형을 위해 성공해야 합니다. 그녀는 시련을 번쩍 떠올리며 성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해했을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는 재난영화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것은 아이, 인간의 양심, 타고난 것,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셉션, 인터스텔라의 매트릭스의 암시가 섞인 아마겟돈, 엣지 오브 투마로우. 대웅스는 천천히 마치 조용한 파도처럼 전개되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후에도 오랫도록 남는 흔적을 남기는 영화다.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발견하고 그 신비를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영화. 훌륭한 영화임은 분명하다. 줄거리를 이해하려면 좀 더 집중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주인공 티셔츠에 표시되는 숫자는 단순히 그녀가 만든 시뮬레이션의 수일 뿐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물론 프랑스도 낮은 평점을 주는 시청자도 존재하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국처럼 이 영화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악플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일베충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흘러들어 오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문화, 경제, 정치, 외교 등 다방면에서 혐오의 정서를 퍼뜨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악플러들과 댓글을 주고받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일베충이 맞습니다. 우리 한류를 좀먹고 있는 이런 혐오충 일베충들은 우리 사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소 과하게 이런 일베충들과 댓글로 논쟁을 합니다. 이유는 이들에겐 예의 바른 좋은 언어, 논리적인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혐오적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그들은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라 착각하고 계속해서 혐오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골적인 혐오적 행위와 발언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